지난 TV 토론회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바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송민순 전 장관이 문재인 후보는 태양도 다리라 할 것이다.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후보 측에선 송민순 전 장관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혐의인데요. 대선 후보가 전직 같은 정부에 있었던 외교부 장관을 고발하는 것도 참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송민순 전 장관의 발언부터 살펴보시죠. 정치 논쟁 한복판에 들어가 있다. 학교도 저도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만두기도 했다. 라고 해서 북한대학교 대학원 총장직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태양을 태양이라고 해도 낮에 든 달이라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상황이다. 지금은 자료를 추가 공개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칼럼 문재인 후보는 태양을 달이라고 할 사람이다.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추가 자료가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또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냈던 손편지 일부를 이제 공개를 했고 예. 이제 앞으로 또 공개할 것인가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당분간 그 필요성을 못 느낀다. 왜냐하면 얘기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이제 주변부로 계속 흐를 것이고 문 후보 측은 계속 뭐 이제 반박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좌절감이 상당히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우리 이 시간에 굉장히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죠. 같은 사안을 어떻게 뭐 라쇼명을 얘기하잖아요. 같은 사안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상황의 반복이다. 저는 누가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당시 미국이나 이런 그 외국 정상들, 국무장관들 만나서 인권 결의안에 약간 수위를 낮추고 찬성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돌리려고 했던 송민순 당시 외교장관의 어떤 좌절감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시 남북관계 흐름 속에서 이걸 깨트릴 수 있는 이 문제를 좀 기권으로 넘어가자고 했던 다른 또 여타의 뭐 통일부 장관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그 좌절이나 어떤 고민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저는 누가 뭐 여기선 지금 진실 공방으로 가지만 사실은 전 진실 공방보다 당시에 저런 선택에 맞았냐 틀렸냐 차라리 인원리로 간다면 조금 더 미래에 어떻게 대북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연결이 될 텐데 지금은 본질은 차치하고 약간 너 이런 말 했잖아 저런 말 했잖아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송민순 장관이 회고록을 쓸 때도 이런 의도로 흘러가길 본인도 바라지 않았을 테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이런 흐름으로 가고자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참 답답한 게 송민순 장관도 그 반대측에 있는 문재인 후보도 양쪽 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로 그냥 끌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과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이런 말 하지 좀 말자라는 주장이고 유승민 후보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하면 안 되느냐. 홍준표 후보와 두 후보는 이런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인데 김병민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의 기권 결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에게 물어봤냐 안 봤냐라는 논쟁.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라고 보고요. 오늘 저녁에 있는 TV 토론에서도 안보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다시 이 얘기는 회자가 될 겁니다. 다만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송민순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라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법적인 투쟁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실이 국민들한테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만 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서 조금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진성준 의원이 SNS에 올렸던 글이 이렇습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북에 물어보았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는 게 사실 저는 진성준 의원의 솔직한 생각이라고 봐요.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11월 16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기권으로 결정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 대해서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한 항명 사건으로 규정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했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낸 손편지, 구구절절하게 왜 송민순 전 장관이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노력을 통해 갖고 유엔에 있는 주변국들을 설득해서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수위를 낮췄단 말입니다. 수위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기권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참여정부가 그토록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참모들과의 소통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으로 생각을 했더라도 송 전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선 더 많은 논의의 과정들이 거쳤던 거고
20일에 있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북한의 통지문을 보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련의 상황들을 가지고 표를 계산하지 않고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솔직 담백하게 국민들한테 좀 내놓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그 드는데 당시 북한의 입장을 떠본 것까지 사실이다. 통지문을 보냈던 예. 것도 사실이고 김만복 전 원장의 녹취록 증언들 뭐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도 보수의 표심이 흔들릴까봐 우려되는 상황들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대한 권력,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이라고 하면은 미래 권력이라고 하는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와 캠프가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강한 권력과 송민순 전 장관 혼자 간에 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한 약간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2014년도인가요? 그 당시 정윤회 문건 파일을 가지고 강한 대통령의 권력과 맞서 싸웠던 그 당시에 조은천 비서관이라든지 박관천 경정이라든지 세월이 지나고 나갔고 언젠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송민순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의 논쟁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언젠가는 이 당시 2007년도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치적인 풍파에서 벗어나서 역사적 진실을 갖고 다투는 날이 언젠가는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이게 고발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반기문 당시에 이제 외교부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에서 밀어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이제 순방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외교과의 황태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민순 장관을 굉장히 아꼈어요. 그러니까 외교록 진실 게임에서도 송 장관이 인권 승인에 찬성하니까 그걸 달래주기 위해서 뭐 다시 한번 물어봤다 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심기나 그 외교관들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장관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그 회고록도 보면 알겠지만 이 문재인 후보를 갖다 흔들려고 나온 것이 전혀 아니고 자연에 나온 것이거든요.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규칙 사유를 보면은 본인의 말 바꾸기, 저는 이제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잦은 말 바꾸기가 나왔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송민순 장관을 고발까지 하고 또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이런 것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미래 권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캠프로서는 합당한 그런 어떤 태도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칼럼에도 나왔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봤으면 정말 아쉬워했을 그런 상황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당시 송민순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걸 원치 않았을 것이다. 그거는 뭐 조금 과도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이 책이 처음 공방에 나왔을 때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참여정부에서 빛나는 성과로 자부를 하는 게 9.19 육자회담하고 14 남북 공동성명이다. 송민순 장관은 9.19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14 남북 공동성명을 상징하는 인물은 이재정, 김만복 요 두 사람인데 이 흐름의 이제 충돌이 사실은 이 책인 건데 책이라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흐름이 이어져 와가지고 저는 이제 문 후보가 뭐 이재정, 김만복 요 라인에 선 듯한 느낌을 주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문 후보 측에서 엊그제 외교안보 공약이 나왔는데 다자에 대한 걸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송민순 장관하고의 크게 이제 봐서 접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 북한에게 물어봤느냐 안 받느냐 이걸로 시작을 해서 상당히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먼저 기권을 결정했다는 등 전통문을 북한에 보낸 것이 물어본 것이 아니다. 급기야 뭐 이런 논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학자적인 입장에서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저도 좀 해고를 해보면 참여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국방부는 가급적 보수적이고 통일부는 좀 적극적이고 진보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조합이 있었고 외교부는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역시 외교의 주도를 이루었는데 그때도 송민수 장관입니다. 그럼 저는 왜 그 책이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송민수 전 장관이 희생양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정치판에 본인이 원치 않았던 아주 증폭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글쎄요. 북한한테 물어봤다라는 말이 얼마나 해석하기 따라서 보수층에서는 그거 아닙니까? 북한한테 허락을 받아? 이게 뭐야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북한한테 허락받았냐는 게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또 그 반대 입장에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정황 파악을 했다. 북한이 어떻게 생각한가를 간접적인 직접적으로 확인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끼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그 휘발성은 엄청 강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민순 전 장관이 몇 가지 또 메모를 제시하고 이래서 이 싸움은요, 저는 아까 검찰에 고발한 것이 안 좋다고 하지만은 저는 검찰에 고발 잘했다고 봅니다. 왜?
선거 기간 중에 이거 뭔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 언젠가는요, 뭐 지금 현재 중요한 내용들은 아닐 수 있지만은 검찰에서 한 번은 가릴 필요는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